강재씨, 내가 죽으면 만나러 와 주실래요? 만약 만난다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로 죽는다는 것 괜찮습니까? 응석 부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부탁 이것뿐입니다. 강재씨,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는 강재씨, 안녕.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화 파이란을 발굴하고 있는 저희 호우 시절, 이 영화 파이란에도 지금 되게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서 또 2000년대 당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요 인물들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네, 아주 중요한 코너죠. 네, 인물 분석을 통해서 이 영화의 전반적인 주제까지를 한번 저희가 관통해보는 시간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통해서 최민식 씨가 연기한 캐릭터를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남편 이강재, 직업은 생양아치, 친구 대신 빵에 가는 친절한 병신. 이라는 대사가 나와요. 맞아요. 나오죠. 이 대사가 되게 정확하게 이 최민식을 좀 요약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조 셰프님은? 저도 그 대사가 최민식의 그 이강재라는 역할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고 이강재라는 인물이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소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이 비디오 대여점에서 청소년에게 이제 포르노 빌려주다가 맞아. 이걸 발음이 이게 뭐 되게 점잖게 표현하면은 이게 뭐 10대들에게 음란물을 판매하다 적발돼서 뭐 수감된 거지만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그 발음이 맞아요. 포르노예요. 그 공영진 씨가 이 영화에서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죠. 곱비리들한테 포르노 팔다가 걸려서 열흘 동안 구류 갔다 온 주제에 뭘 잘났다고 유세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빌려주다가 구류를 사는데 그것도 보통 깡패나 조폭들이 학교 갔다 왔다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수준의 열흘 구류를 살고 나오는 하류 인생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면대에 이제 소변을 보는 정말 오야. 근데 조세프님 혹시 아세요? 이런 사람도 있대요. 나는 이해가 안 가. 세면대 오줌 누는 사람이 이게 생각보다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네이트판을 제가 요새 보잖아요. 그 연애 발굴 때문에. 근데 네이트판 사연으로 종종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같이 사는 남자가 세면대 오줌. 너무 빡세다. 아니 너무 바로 빡세다. 옆에 변기통이 있는데 왜 화장실을 안 가고. 아무튼 좀 이해가 안 가요. 강재도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강재라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말해 막 이러면서 후배들한테도 큰 소리 쳐요. 근데 이제 정작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허세 가득하지만 허세 가득한 깡패지만 그리고 또 인정머리도 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용식이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깡패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맞아요. 적성에 맞지 않아. 다시 말해서 강한 척하면서 입에는 거친 말을 이제 나붓기지만 실제로는 비정함도 깡다구도 뭐 어느 하나 갖고 있지 못해요. 뭐 돌주먹도 못 갖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싸움도 좀 못하는 것 같고. 이 강재라는 사람의 꿈은 고깃배 한 척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 없이 돌아가면 자신의 지난 날, 지난 시간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서도 버텼던 인생이 부정당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즉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강재라는 사람은 매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그냥 난 이 길을 너무 늦었어. 왔으니 어쩔 수 없이 이거 살아야 돼. 그래서 다른 길로 갈 용기를 내볼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야말로 호구죠. 그렇네요. 근데 이 사람이 파이란을 만나면서 파이란이라는 사람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강재 역시 성장을 해요.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차차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가 강재라는 인물한테 몰입하거든요. 맞아요. 원우 씨나 제가 뭐 우리가 엄청나게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어도 그렇다고 강재처럼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세면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근데 진짜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관객이 강재에게 공감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어떤 지점이 있냐면 비록 나 자신이
강제 같은 거친 말을 하지는 않을지라도 네. 혹은 그렇게 천박하게 너무 세면대 얘기 많이 했다. 어쨌든 거기에 살진 않더라도 소변을 갈기진 않을지라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우리 인간은 자기만 알고 있는 부끄러운 생각과 나약함을 절감하면서 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극단적인 사례가 아닐지라도 네. 나만 알고 있는 치부는 누구나 다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강제의 감정에 최민식의 연기에 공감할 수 있는 이제 페이소스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나의 부끄러운 민낯이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되는데 네. 비록 그 지경까지는 아닐지라도 내 스스로에게 내 어떤 민낯을 알고 있잖아요. 네. 내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그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거기서 강제의 허장성세를 보면서 네. 매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삶에서 지금 직면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강제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연민을 갖게 되죠. 그 이입을 하게 되고 또 참고로 말하면 최민식 씨가 정말 많은 영화를 꾸준히 네. 정말 성실히 출연하는 배우예요. 네, 그렇죠. 지난 20년 동안 보면 정말 작품을 많이 그렇죠. 하셨거든요. 근데 최민식 씨의 인터뷰에서도 가장 애착이 가는 영화, 가장 자신이 그리고 연기를 잘했던 영화로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봐도 네. 그 수많은 최민식의 작품을 봤지만 저는 단연코 네. 진짜 파이란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최민식 씨 연기가 이미 진짜로 완성돼 있어요. 네, 정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란에서 이제 2년 지난 뒤에 나올 올드보이에 대한 전망 같은 것도 보여줘요. 그렇죠. 예고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이 영화를 보면. 그래서 강제라는 캐릭터 그 자체를 연기하신 느낌인데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이 조폭과 맞지 않지만 그 걸어온 길이 이거니까 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맞지 않아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무리한 그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대신 내가 수감되겠다라고 한 그 딜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우리 삶의 공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좀 나랑 안 맞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타협하고 수용하고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되는 나의 그렇죠. 가치들. 그런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 주인공인 파이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파이란 예쁘죠. 그 진짜 8월의 크리스마스에 시문아 씨에 필적할 만한. 제가 장백지라는 배우를 처음 알게 된 거는 그 성원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홍콩 영화인데 중국 영화인데 이제 그 되게 그 멜로 영화예요. 로맨스 멜로 영화인데 거기서 지금 이 이미지처럼 너무너무 청초하고 예뻐요. 어떻게 저렇게 예쁜 배우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생각을 시문아 씨 때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장백지 씨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장백지 이 파이란이라는 캐릭터를 좀 설명을 하면 네. 한국에 미입국한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친척 내에서 거주하면서 일할 요량으로 입국을 했는데 그렇죠. 이모네 집에서. 근데 그녀의 친척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캐나다인가 어디로 떠나서 한국에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무 의지할 데가 없는 혈혈단신이 된 거죠. 그래서 굳이 이제 정말로 비유를 하자면 어린 시절에 갑자기 고아가 되는 느낌? 일종의 그런 거죠. 네. 어떤 관계도 지금 없는. 갑자기 혼자 외딴 섬에 떨어진 거죠. 나이가 들어서도 의지하던 이가 사라지면 이제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혹은 뭐 이렇게 슬픈 감정들이 몰려와서 그렇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갓 20 넘긴 그쵸. 이 아가씨가 이 어린 아가씨가 낯선 땅에서 고아 같은 심정으로 타향살이를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 지금 처한 거죠. 그런 그녀의 주위에 모두가 이제 눈독 들이고 이 여자를 다 상품으로만 대요. 맞아요. 자신을 이제 그렇게 대하는 게 일반적인 시점에서 한 사람의 호의는 정말 전부가 되거든요. 곧 우주가 되는 건데 그 호의가 사실은 이게 되게 그래서 아름답게 그려지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에서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상황은. 그래서 강제의 마음이 순수하게 보이는 거고 단지 결혼을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머플러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할머니 그 김지영 씨가 그 캐릭터가 파이런에게는 더더욱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단차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에 대한 감정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특히 강제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파이란은 이미 강제가 너무 고마운 사람이고 그 파이란에게 강제는 완전히 우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강제에 대한 파이란의 마음은 비록
그 또 강제를 찾아가잖아요, 파이란이.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강제가 이제 구류되는 신이란 장면을 말이야. 체포되는 장면을 봐버리는 거죠. 근데 이 장면에서마저도 사람은 파이란은 되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에게 우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편에서 네. 제가 동정이나 연민이 사랑이 되냐는 것에 대한 네.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동정이나 연민이 모든 감정을 대체하고 마음을 점유할 때 위험하고 우매한 결정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동정이나 연민 없이 네. 긍휼한 마음 없이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리고 그게 없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해요. 그래서 동정이나 연민 뭐 이런 감정은 일종의 씨앗 같은 것 같거든요. 옛날에 맹자가 네. 측은지심이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맹자요. 네네네. 측은지심. 아는 거네요. 측은지심이라고 했잖아요. 뭐 네. 4단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네. 근데 이게 일종의 씨앗 같은 건데 사람 마음속에 있는 씨앗 같은 건데 근데 이게 결국은 파이란의 마음속에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 강제를 통해서 갖고 있었던 이 씨앗이 결국은 파이란을 살게 하는 사랑이 되게 하는 네. 뭐 그런 인물을 표현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읽으면은 백란이라는 이름이고 네네. 성씨가 강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강재와 강백란은 강이라는 글자를 공유하고 있기도 한 그러네요. 거죠. 저는 사실 파이란이 그렇게 강재의 모습을 보고 그 사진 속의 모습만으로 사랑에 빠져서 되게 그 입장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는 거는 대단히 강인한 그 면모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여려 보이고 순수한 사람이고 정말 가진 것도 없지만 그 사랑의 감정만큼은 아주 강인하게 지켜나간 인물이지 않을까. 그래서 난초처럼 여리지만 또 강한 면모도 되게 함께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얘기는 나눠봤으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되게 중요한 이 영화에서 좀 물줄기를 바꾸는 역할로 볼 수 있는 악역이죠. 그렇죠. 그 손병호 게임으로 유명하신 손병호 선생님께서 연기하신 박용식이라고 하는 조폭 두목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강재랑은 친구랄까 이제 동기 조폭인데 좀 먼저 출세한 네. 그런 인물인 거죠. 두목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강재 친구였는데 그래서 강재한테 형님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인물인데 영화 초반에는 강재를 거의 막 벌레 보듯이 좀 하는 인물인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강재한테 좀 신세질 일이 생기니까 그렇죠. 자기 대신 이제 덤탱이 씌울 일이 생기니까 갑자기 대접이 달라지는 맞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캐릭터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영화 초반에는 네. 강재야 하면서 두들겨 팼던 게 기억이 나고 친구인데 네, 친구인데 그리고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맞아. 정말 무섭잖아요. 네. 이 사람. 그리고 맞아. 무섭게 연기했어. 네. 너무. 뭐 너는 짐승반도 못한 새끼야 막 이러면서 와 폭언이다 폭언. 정말 근데 또 되게 그 깡패 세계에서 보면 네. 분석을 되게 잘하고 있는 건 맞아. 그러니까 강재는 좀 쓸모없는 깡패인 거예요. 맞아요. 깡패로서의 그 소양이 좀 깡패로서의 그 어떤 능력은 굉장히 네. 현저히 떨어지고 네. 가뜩이나 조직은 위태롭고 네. 골치 아픈 캐릭터죠. 고문과 그렇죠. 같은 캐릭터를 지금 갖고 있는 보스예요. 네, 근데 용식이라는 캐릭터는 되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의 모습인데 네. 이 사람의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네. 사람에 대해서 되게 잘 파악하고 그렇죠. 힘의 흐름을 잘 안다랄까. 네. 맞아.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조직 폭력배가 다른 파가 덕키넨가 맞아요. 걔네가 이제 야금야금 자신의 구역 그 어우동 클럽에 네. 막 들어오는 걸 보고 마술을 뻗치니까 좌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의 서열에 있어서도 긴장과 이완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맞아요. 사내예요. 공사 구분을 해서 또 다 보는 데서는 형이라고 불러.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굉장히 맞추기 어려운 스타일인데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건 무엇보다 강제에 대한 분석도 확실하게 끝내놓았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세를 읽고 네.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용식은 양자 간의 거래에서 자신이 약조한 걸 다 했다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강제가 대신 빵에 가고 그 감옥에 가고 자신은 돈을 마련해 주는 걸로 그 둘 사이를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은 그 거래를 다 마쳤기 때문에 강제가 요구한 돈을 다 마련했는데 강제가 나중에 마음을 바꾼 거예요. 네. 용식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죠. 그래서 끝내 강제를 처리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저는 뭐 용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또 되게 섬찟한 게 이런 조폭이 아닐지라도 이런 형태의 사람을 보면 주변에 네. 이런 어떤 심성, 성정 네.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네. 딱 자신의 그 길로 막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좀 무섭고 네. 조금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괜히 막 이렇게 같이 있다가 뭔가 도구로 사용될 것 같은 그런 맞아요. 약간 섬뜩함이 좀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자신의 목표만을 위해서 눈이 뒤집혀지는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조금 슬퍼지기도 하고 무서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사람을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주변에 친구라고 해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용식처럼 행동하진 않지만 네. 용식이 같은 행동이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이제 이르면 네. 이거는 이제 무죄 추정의 법칙과는 전혀 무관한 그 반대에 있는 건데 네.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이상하게 경계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들면 약간 제 속을 더 오픈할 수 없는 그렇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용식을 보면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이제 흔히 회자되는 네.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용식은 이제 상대가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놔요. 그런 다음에 자신의 보기 외에 자신이 이제 제안한 선택지 외에 타인이 제시하는 선택지는 전혀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맞아요. 일종의 그 탐욕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령 예를 들면 용식이 살해를 했잖아요. 네. 강제랑 같이 사무실에서 마주왔는데 용식이 딱 이 말을 해요. 이강제하고 박용식이 힘 합치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 맞아. 네 발 달린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던 사람이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다시 얘기하는 건 나 좀 아니 우리들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갑자기 네. 포섭을 하기 시작하죠. 맞아요. 너한테 덮어 씌우려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내가 들어가면 정말 다 끝이야. 이렇게 좋은 어조로 이야기하다가 무릎까지 꿇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용식이 다시 이런 데서 합니다. 그리고 너도 책임 있잖아. 연극 배우 같아요. 막 이렇게 이 장면을 보면 너는 비교적 나보다 깨끗해서 잘하면 10년 정도의 끝이지만 나는 20년이야. 그럼 나만 죽겠어? 같이 죽는 거지. 그렇지. 지금 완급 조절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당근과 채찍을. 정말 섬뜩하지 않아요? 이 손병호 씨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손병호 게임 한다고 하고 막 해피투게더 이런 예능에서 봤을 때 접어. 뭐야 이거 약간 좀 파이란을 봤었기 때문에 사람 맞아? 저는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이 사람이 연기를 정말 잘해서 맞아요. 막 최민식한테 밀리지 않는 이 연기를 보여주면서 맞아. 그때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다른 프로듀서 안상훈이라는 분이 인터뷰한 영상을 봤는데 네네. 오디션을 했대요. 용식 역할을. 네, 용식 역할을 오디션을 하다가 쭉 계속 안 되다가 손병호한테 이제 하게 됐는데 네. 딱 그거 하나만 봤다고 하더라고요. 감독이랑 이 프로듀서가 네. 본 거는 최민식의 기세에 밀리지 않을 정도의 기운이 있는 사람. 최민식이 워낙 기운이 넘치는 네. 배우다 보니까 이 기세를 최민식을 꺾어버려야 되잖아요. 용식은. 그걸 누를 수 있는 기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정말 너무나 손병호 씨가 연기를 정말 잘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용식이라는 캐릭터가 그 당시 시대 정신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용식처럼 해야 돼요. 적자생존. 네, 사람을 목적으로 보지 마. 수단으로 봐. 옆에 있는 친구를 제껴. 다 경쟁자야. 밟고 올라서 남들보다 먼저 도착해야 돼. 우리 지난번에 뭐 선착순 이런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의 응집체가 바로 이 용식이라는 인물이고 이 영화는 사실 바로 이런 용식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삶의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의 시대정신 그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식이라는 캐릭터 자체로만 보면 너무 평면적인 악역이야 라고 비판을 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사실 당시나 지금이나 바로 그런 평면성이 현실 속에서는 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강제가 이 용식을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저는 또 요새 얘기 많이 나오는 능력주의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다고 전 봤거든요. 돈 많은 사람이 그렇죠. 형이야. 돈 많으면 형님이야. 건물주가 간물주야. 예쁘면 언니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그러네요.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이죠. 심지어 이제 돈으로 죄도 거래하는 거고 거기에 편입돼서 어떻게든 쫓아가려고 애쓰다가 그거를 이제 거부하려고 마지막에 발악을 하는 게 이제 강제라는 주인공인 거고. 아주 좋은 해석이네요. 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는 아무리 봐도 관객들은 나는 아무리 봐도 용식이보다는 강제에 가까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울림을 갖게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용식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조폭이 아니라 거기에다 외모를 넣으면 지금 우리의 시대 정신이 될 수 있고 돈을 넣으면 또 변용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사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영화를 시대랑 정말 딱 이렇게 매칭시키는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칭찬 공격을 또 받았네요. 다음으로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감초 캐릭터가 또 나오는데 이 강재에게는 용식이 같은 친구가 있는 반면에 이 공영진 씨가 연기한 경수 같은 친구, 정확하게는 동생이지만 그렇죠. 이 건달 후배이긴 한데 이게 막 이렇게 뭐 어깨 캐릭터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뭐 약간 좀 잡무를 처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 안에서 이 경수라는 캐릭터는 공영진 씨는 강재 옆에서 계속 붙어 있으면서 사실은 계속해서 관객들한테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주는 인물이기도 해요. 나레이터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화를 보신다면 만약에 저 장면에서 공영진이 없었으면 어땠을까를 한번 가정해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공영진이 없으면 이 영화는 단번에 상업 영화에서 예술 영화가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이 영화는 경수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관객들한테 상황을 좀 세밀하게 설명해주고 파이란이 어떤 상황인지, 강재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뭐 옛날에 그 봉산탈춤 이런 거 봐도 해설자가 나와가지고 그쵸, 쫙 그쵸. 설명해주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우리 조세프님은 이 경수라는 캐릭터 어떻게 보셨어요? 공영진 씨가 관객에게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네. 파이란과 강재를 연결해 주죠. 아 그렇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파이란이 강재에 대해서 마음이 증폭되는 시간은 네. 머플러가 강재가 준 거라는 걸 알면서부터가 더 심화되잖아요. 감정이. 맞네. 근데 그거를 공영진이 이야기해 그렇죠. 주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네요. 그리고 또 동시에 공영진, 이 경수라는 캐릭터가 그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무슨 주민번호까지 외워야 돼? 나중에 사망 신고를 하러, 사망 처리를 하러 갈 때도 그 기차 안에서 파이란에 대한 내용을 마치 신원 조회하듯이 쭉 읊어줘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강재는 파이란을 인식하고 파이란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까지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우 큰 연결고리를 관객에게도 연결해주고 이 두 사람의 마음도 연결해주는 그렇네요. 그 브릿지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공영진 씨는 이 파이란을 계기로 정말 2000년대 네. 우리나라 그 한 10년 정도를 가장 감초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맞아요. 믿고 쓰는 배우가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990년대에 임현식 씨가 있었다면 허준에 임현식 일세. 홍중이 다 받아줘요 여러분들. 제가 뭐 하면 임현식이 있었다면 2000년대는 공영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그 2006년에 SBS 드라마 연애시대. 네. 거기 나오세요? 거기서도 공영진 씨가 매우 중요한 그렇구나. 공준표 역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조세프님의 인생 드라마 중에 하나가 연애시대입니다. 그렇죠. 너무 오래된 드라마야. 네, 오래됐지만.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도 역시 되게 돋보이는 연기를 하는데 그렇구나. 되게 비슷한 캐릭터예요. 그래요? 이렇게 감초 역할을 하고요. 또 이렇게 주인공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거 진짜 돌발 질문인데 지금 시대에는 공영진 같은 그런 감초 연기를 하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요? 지금 시대에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를 들면은 최근에 DP에서 그 구교환 씨가 약간 비슷했나? 그런 느낌이 구교환 씨는 주인공이죠, 근데 사실 주인공이죠. 이게. 구교환은 주인공이지. 전 구교환 씨 너무 매력 있어요. 근데 DP 다 보셨어요? 저 다는 못 보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저는 그 DP에서 맨 처음에 그 라면 먹는 장면 있잖아요. 그 정혜인이랑 같이 라면. 저는 그 봉지에 바로 끓여 먹는 거 환경 호르몬 얘기. 저는 그 장면부터 이미 매료됐어요. 그분 진짜 그 매력적이더라고. 대사를 너무 맛있게 살려. 맞아. 어쩌면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는 맛있는 게 아닐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 감초 같은 느낌으로 연기를 하지만 사실은 캐릭터는 주인공 캐릭터인데 근데 비슷한 느낌인 거죠.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공영진 씨가 연기를 여기서 정말 적나라하게 배동성과 심건호를 넘나들면서 연기를 되게 잘 보여주고 그리고 그 너무 적나라한 삼각 팬티를 입고 나오세요. 그 드로즈라고 하는 그 남자 속옷도 요새 되게 보편화된. 그때는 없었던 그러니까 시절이에요. 없었나 보다. 그 시절이었다는 걸 또 다시금 새삼 생각하게 합니다. 너무 적나라한 느낌에.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진중한 캐릭터는 아닌데 사실은 공영진의 가벼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최민식 씨도 처음에는 되게 경박하잖아요. 그렇죠. 천박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최민식 씨가 좀 진중한 연기를 해야 할 때 그 공영진 씨가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진중해 보이는 효과가 좀 났어요. 사실 이 최민식이라고 하는 이 강재라는 캐릭터의 성격은 이 영화 안에서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각되더라고요. 맞죠. 용식이보다는 좀 더 조폭보다 민간인에 가깝고 또 공영진보다는 좀 무거운 면도 가질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걸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나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 공영진 씨를 캐스팅할 때도 그 네. 영상을 보니까 네네. 제가 그 뭐라고 하죠? 메이킹 필름이라고 네. 하나요? 뭐 그거 내용을 보니까 네. 공영진 씨의 캐릭터는 사실은 최민식 씨랑 좀 친한 사람으로 실제로 친한 사람 실제로 친해서 캐스팅을 한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케미가 나와야 됐기 때문에 뭐 이건 뭐 부정은 아니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두 배우가 정말 친구처럼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네. 그래서 공영진이라는 배우가 그렇게 등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조세프님은 혹시 공영진 같은 친구 있으세요?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친한 친구는. 정말 이렇게 옆에서 계속 또 때로는 좀 망가져줄 줄도 알고 기분 안 좋으면 이렇게 막 또 달래줄 수도 있는. 근데 공영진 같이 경박한 친구는 없고요. 그 경수처럼 경박한 친구는 없는데 경수 같은 진심인 친구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모습이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면이 경수가 있는 게 아니라요. 네네. 영화에서는 이제 인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명에게 그걸 다 복합적인 걸 투사하겠지만 네. 어떤 경우에는 누구에게 물어보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네. 하는 친구의 캐릭터가 좀 정리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조세프님이 어떤 다른 누구에게 경수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나요? 경수 같은 역할 늘 이런 질문에서는 제가 피해가는 게 그 친구들에게 물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네. 그렇네요. 근데 저는 경수 같은 역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로서의 역할.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한 경수 같은 친구라고 하는 거를 말하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생각한 거냐면 이 영화에서도 되게 강재가 나중에 이제 멘탈이 막 흔들흔들 하니까 막 신경 질려고 막 그러거든요. 되게 꼬장 부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궁시렁궁시렁 거리지만 그래도 자리를 지켜주고 그 꼬장을 다 받아주는 그런 역할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아닐 거예요. 본인이 그런 느낌이 돼주진 않아요? 저는 꼬장을 다 받아주긴 하는데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이렇게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네. 뭐라고 하면서 받아줘요. 근데 받아주면 받아주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다 지금. 그 INFJ의 그런 또 INTJ로서의 INTJ로서의 지금 판단을 할 때 이거는 잘못된 거면 잘못됐다라고 그렇지. 이야기하죠. 이성이 살아있는 그런 캐릭터로서의 조세프님을 또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리고 이 캐릭터 얘기도 사실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김지영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지금 돌아가셨죠. 이 배우신데 김지영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강원도 대진항에서 그 근처에 이제 파이란이 세탁소에서 일을 할 때 힘들게 일을 할 때 그 파이란은 고용주 역할의 이제 할머니신 거죠. 근데 처음에는 저 말도 안 통하는 저 처녀를 내가 어떻게 뭐 같이 일을 할 수가 있나 싶었는데 파이란이 워낙에 막 열심히 싹싹하게 일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정말 친손녀처럼 이 파이란을 챙겨주는 그런 또 역할인데 이 김지영 할머니 캐릭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지영 할머니 캐릭터는 원우 씨가 설명해 주신 거의 그대로예요. 근데 그냥 저는 이 배우를 제가 할머니 배우를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도 그 할머님은 뭐 워낙에 엄청 강력했잖아요. 카리스마 있는 할머니셨죠. 근데 보는 것만으로 되게 포근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배우가 있는데 저는 그걸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에서 생각하면 김지영 배우가 떠오르고요. 옛날에 오기이모라는 드라마에서도 이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기이모요? 아주 어렸을 때 봤던 진짜 드라마인데, 옛날이다. 와. 그 시절부터 느꼈던 이제 따뜻함인데 기억하고 있는 게 제 할머니는 김지영 씨 같은 말투를 쓰지 않았는데도 마치 내 할머니 같은 정서가 녹아 있는 거죠. 이분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장백지 씨가 뭐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좀 힘들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힘들었을 것 속초 가서 그걸 얼마나 추웠겠어. 뭐 거기서 뭐 빨래씬 촬영하고 하면. 막 겨울에. 근데 이상하게도 김지영 씨한테만큼은 장백지도 사랑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따뜻한 정서가 있고 제가 느낄 때는 그리고 김지영 씨가 돌보고 있는 파이란의 모습을 보면 사실 김지영 씨 밑에서 대진 세탁소에서 잠깐 그 행복한 시절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세탁하면서 돌아갈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만큼 파이란에게 인생에서 행복할 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 마음 아프다. 인간에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보다 중요한 게 결국 얼마나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라는 건 결국은 나를 얼마나 아껴주고 훈훈하게 보살펴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장백지와 할머니의 관계는. 근데 그렇게 할 때 정말 최선의 조건에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너무 보면서 김지영 할머니 덕분에 더 많이 뭉클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에서 막
왜 이제 왔노 그렇죠. 하면서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너무너무 눈물 날 것 같은 감정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그 장면의 시작을 열어줬었던 그렇죠. 캐릭터이기도 하고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런 또 저도 느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호우 시절